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을 듣다 보면은 이 사람이 우리나라 일개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마치 대통령 당선 취임 연설을 하는 듯한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대통령 취임 연설 연습하려고 그러나? 이런 쓴웃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뭐 우리나라 내치, 외교, 국정 전반에 걸쳐서 마치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자기 손에 쥔 것처럼 국민들이 뭐 그런 권한을 위임이라도 한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서 말을 한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국회 정부가 함께하는 초당적 국정 안정 협의체 구성하자. 한덕수 총리 탄핵하지 않기로 했다. 자기가 한덕수 총리의 임면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된 듯이 대통령이 되어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 당장이라도 경질할 수 있고 교체시킬 수 있는 권한을 손에 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제 여당이 아니다. 국민의힘도 일개 정당 중에 하나일 뿐이다. 우리가 여당이다.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협조를 안 하면 존재 이유가 없다. 마치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국회와 야당 쪽을 향해서 앞으로 협조를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한미 동맹은 굳건하고 더욱 확장 발전될 것이다.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 책임과 역할을 충실하게 할 것이다. 대통령 취임 연설 그 착각에 빠져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미 동맹을 얘기하고 뭐 경제 불안을 해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중도 보수 쪽에도 안정감을 주는 발언을 해서 야 이재명 대통령 한번 우리 겪어봐도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것 아니냐라는 건데요. 몇 가지 좀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의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며칠 전에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총리가 국정 협의를 하자라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이재명 대표는 위헌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한동훈 대표하고 국무총리가 국정협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그 권한을 줬느냐? 헌법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느냐? 그건 위헌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며칠 전에 했던 자기의 말을 깡그리 잊어버리기라도 한 듯이 이제 자기가 국회하고 정부하고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국정협의체 여야 야당도 같이 해서 뭐 협의체를 하자. 이건 위헌적 발상 아닌가? 이겁니다. 법조계에서는 한동훈 때보다 더 위헌적인 것이다. 이재명의 국정협의체 이것은. 한동훈과 한덕수의 국정협의체가 위헌이었다면 이재명과 한덕수의 국정협의체 또한 위헌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마치 여당이라도 된 듯이 행동하는 것, 때로는 뭐 본인이 대통령이라도 된 듯이 행동하는 것, 이건 위헌적 발상인 것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뭐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뭐 지금 영화 제목을 패러디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재명은 야당 대표일 뿐 국회의 대표 또한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제 뭐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당내에는 한덕수 대행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국정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뭔가 큰 은전을 베풀듯이 시혜를 베풀듯이
누가 그랬더라고요. 아리랑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한편 자기가 정권의 주도권을,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전국의 주도권, 이런 것을 대내외에 이제 과시하는 그런 발언인 것입니다. 그 또한 차기 대권 그 경쟁에서 2등과 압도적인 격차를 유지해 나가겠다, 뭐 이런 전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한덕수 대행하고 만났거든요. 거기에서 한 총리도 정부의 모든 판단 기준을 헌법과 법률에 두고 국회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말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말을 들어보면은요, 이 한치도 어떤 원칙적인 원론적인 발언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딱 그 규격에 맞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판단 기준을, 권한 대행으로서 정부의 지금 총책임자가 돼 있는데 정부의 판단 기준을 헌법과 법률에 두고, 그리고 국회하고 협의하겠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일부에서는 그 이재명의 국정협의체 구성 제안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또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렇지만은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국정협의체 제안을 거부를 했습니다. 또 한편 이재명 대표가 뭐 추경 빨리 하자, 추가 경정 예산안을 빨리 짜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거를 놓고 또 사람들이 전부 다 쓴웃음을 짓습니다. 아니, 자기네들 단독으로 감액 예산을 처리해놓고 강행 처리를 해놓고 이제는 추가 경정 예산을 만들자고, 추경을 하자고, 그러려면 왜 깎아? 뻔뻔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그것도 뭐 작년에 있었던 올해 뒤집는 거는 거론조차 할 필요가 없어요. 불과 2, 3일 전에 했던 일을 그냥 낯빛 하나 안 바꾸고 그냥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넘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달라, 뭐 국가의 혼란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오랜만에 옳은 얘기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본인 재판에 대해서 똑같이 말해라. 이재명 당신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서도 빨리 신속하게 재판 결과를 내달라고 말하라. 이준석이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을 겨냥해서 윤석열 탄핵 신속 진행, 그리고 본인 재판 신속 판결 똑같이 외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날짜를 조금만 따져보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것이 그제 12월 14일 저녁 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동안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180일은 6달입니다. 12월 14일로부터 6달이면 내년 6월 14일입니다. 물론 최대한 그 기일까지 이제 심의를 한다라는 전제하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재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11월 15일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한 것처럼 항소심은 3개월 이내, 대법 판결도 3개월 이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건 역시 6개월입니다.
3개월 합하면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의 최종 판결은 5월 14일 이전에 나와야 됩니다. 그 중간에 5월 14일 이전에 2월 14일 이전에 항소심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윤석열의 헌법재판 최종 결정, 이재명의 대법원 판결, 이재명의 대법원 판결이 한 달 먼저 끝을 봐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의 최근 발언의 근본적인 문제점, 첫 번째, 한동훈 한덕수의 국정협의가 위헌이었다면 본인이 제안한 국정협의체 또한 위헌인 것이다. 두 번째, 아니 자기들 손으로 예산 감액 처리해서 감액 예산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 며칠 전이나 됐다고 벌써 추경 얘기를 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 세 번째,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본인 재판부터 신속하게 해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